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친구를 만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아빠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비교 안 하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대체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내 친구 남편들도 회사 은퇴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당신처럼 그렇게 살진 않아. 은퇴를 했으면 이젠 집안 살림도 좀 돕고 그래야지. 소파에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러고 있는 게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알기나 해.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일하다가 은퇴하고 이제야 한숨 돌리고 있는 건데 그걸 이해도 못 해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당신은 은퇴한 지 벌써 반년도 넘었어. 그 정도면 나도 많이 봐준 거야. 하루 삼시세끼 당신 밥 차려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입맛도 까다로워서 무조건 집밥만 먹겠다고 하고 한 끼 정도는 그냥 외식을 해도 되는구만. 외식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를 쳐대는데 내가 안 힘들겠냐고. 그동안 쌓일 대로 쌓였던 것인지 엄마가 분노로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반년 전 은퇴를 한 아빠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마냥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 시간을 때웠어요. 물론 은퇴하고 잠시 동안은 친구분들도 곧잘 만나러 가는 듯 했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자 그것도 시들시들해진 채 종일 집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갈수록 엄마의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여기저기 모임이 많았는데 아빠가 은퇴를 한 뒤로는 삼시세끼 밥을 챙기느라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엄마도 기쁜 마음으로 아빠에게 밥을 해줬는데요. 날이 갈수록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는 아빠로 인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엄마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기에 제가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힘든데 오늘 저녁은 외식할까? 엄마 좋아하는 콩국수 어때?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네 아빠가 외식한다고 하겠다. 라며 엄마가 아빠를 바라봤는데요. 아빠가 은근슬쩍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콩국수 어때? 콩국수 먹으러 가자. 귀찮게 뭐하러 나가?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지. 저봐라 저봐. 내가 밥순이도 아니고 맨날 밥 해드느라 아주 미치겠다니까. 엄마가 다시 버럭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아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오빠 부부가 왔고 문을 열어주던 엄마가 물었어요. 니들이 웬일이야? 날씨도 덥고 같이 외식이나 할까 해서요. 어머님 콩국수 좋아하시잖아요. 같이 나가요. 남편보다 자식들이 훨씬 낫네. 새언니 입에서 콩국수라는 말이 새어나오자 엄마가 미술을 머금은 채 넋두리 같은 혼잣말을 했는데요. 엄마 얼굴은 살피던 새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뭐가 무슨 말이겠어. 평생을 같이 산 남편이란 사람은 마누라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시집 온 지 2년밖에 안 된 며느리가 내 마음을 더 알아준다는 말인 거지. 그나저나 혼자 계신 바깥사돈이나 챙기지 뭐 한다고 여기로 왔어.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콩국수 먹으러 왔다고요. 같이 콩국수 먹으러 가요. 난 가고 싶은데 네 시아버지가 꼼짝도 안 하잖니. 아주 속이 터져 죽겠다. 그럼 제가 가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라며 새언니가 안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뭐라고 잘 말을 했는지 잠시 후 아빠를 모시고 나왔고 다 같이 콩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콩국수를 먹자마자 아빠는 바로 집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는데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든 부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하루 종일 리모컨 들고 소파에만 누워있다니까.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집안 살림도 좀 돕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장 큰 문제는 그 밥이야 밥. 삼시세끼 밥 해대느라 아주 몸살이 날 지경이야. 생각해봐라. 외식도 싫어하지. 몇 끼마다 국이나 찌개 없으면 밥도 먹지도 않지. 내가 아주 짜증나 미치겠다니까. 진짜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니까. 저러다 내가 먼저 저 세상 가면 어떻게 살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던 엄마가 깜짝 놀란 채 새언니에게 사과했어요. 예,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그만.
아니에요, 어머님. 새언니가 수줍게 고개를 떨궜는데요. 사실 1년 전쯤 안사돈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로 인해 새언니 가족들은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말실수를 한 엄마가 멋쩍은 듯 눈치를 받고 새언니가 걱정스레 입을 열었어요. 은퇴하시고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온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도 종일 TV만 보시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뭘 한 게 있다고 우울증이 와? 한평생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신 거잖아요. 아버님 같은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빠도 엄마 돌아가신 뒤 식당에도 잘 안 나오시고 내내 혼자만 계시거든요. 그래도 바깥 사도는 혼자 밥도 잘 챙겨 드시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눈이 많이 공허해 보이더라고요. 아마 아버님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바깥 사돈이 식당에 안 나오시면 너 혼자 힘든 거 아니니? 저도 식당에서 일한 지 한참 되기도 했고 직원들도 그대로 있고 해서 그렇게 힘들 건 없어요. 혹시 힘들면 내가 가서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새언니가 손사래를 쳤는데요. 사돈 어르신 두 분이 하시던 식당을 새언니가 물려받았거든요. 새언니에게 오빠가 한 분 있는데 식당 운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새언니가 물려받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안사돈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 바깥 사돈 어르신이 아예 식당 일에서 손을 뗐고 새언니 혼자 힘겹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식당 직원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충격으로 바깥 사돈 어르신이 식당 일에 완전히 손을 떼는 바람에 새언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빠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식당에 단골 손님도 많고 매출도 계속 늘고 그래서 나도 회사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식당 일을 해볼까 해. 회사를 그만두고? 어차피 내 월급보다 식당 매출이 훨씬 많기도 하고 이 사람 혼자 너무 힘들어 보여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긴 며느리 혼자 고생하긴 했지. 근데 바깥 사도는 지금도 식당에 안 나오시는 거지? 네. 아무래도 평생을 엄마와 함께 했던 공간이라 그런지 식당에 나오면 엄마 생각이 더 나는가 봐요. 그렇긴 하지. 더군다나 갑작스레 그리 되기도 했고 두 분 사이가 워낙 좋았잖니. 두 분이 낚시 다녀와서 생선 가지고 오면 같이 요리도 해먹고 참 좋았는데 우리도 그때가 많이 그립다. 낚시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손발이 어찌나 척척 잘 맞던지 부럽더라니까. 근데 바깥 사도는 그 뒤 낚시도 안 다니시는 거지? 네, 그 뒤 안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바깥 사도는 살림을 잘해서 얼마나 다행이니. 니들 아버지는 세탁기도 못 돌린다니까. 바깥 사돈처럼 살림 좀 척척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엄마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던 게 엄마 말처럼 아빠는 내내 소파에 누워서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을 매일같이 보며 걱정이 되기도 했고 이래저래 심란한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 뒤 오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무슨 바람이 분 건지 네 아빠가 외출을 다 했지 뭐니. 점심때 나갔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 뭐? 외출? 친구분들 만나러 가신 거야? 그야 나도 모르지. 점심때쯤 멀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어. 거기다 저녁까지 먹고 온다고 연락 온 거 있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오랜만에 이 앞 치킨집에서 치맥 어때? 엄마 너무 신난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밥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러겠어. 반찬도 한 번 먹은 건 절대 손도 안 된다니까. 얼른 나가서 치맥 먹고 오자. 이런 자유가 또 언제 찾아오겠어.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서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기에 제가 물었어요. 엄마, 근데 아빠는 어디 간다고 말하고 간 거야? 몰라. 나한테는 일자리 알아보러 나간다고 하던데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뭐? 일자리?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글쎄 말을 안 하냐 알 수가 없지. 근데 종일 집에 있는 것도 고역이라 네 아빠도 일하는 게 낫긴 할 거야.
요즘 일자리 찾기 쉽지가 않다고 하던데 혹시 막노동 그런 거 한다는 건 아니겠지? 간다고 누가 바로 일을 시켜준대? 그냥 돈은 얼마 안 벌어와도 되니까 출근만 했으면 소원이었겠다. 엄마가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요. 두 분을 위해서라도 아빠가 소소하게 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들어온 아빠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다시 취직했어. 뭐? 취직? 설마 무슨 막노동 그런 거 할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 그런 거 하다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괜찮은 곳에 취직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 그니까 그게 어디냐고. 나도 말하고 싶은데 절대 비밀을 유지하라고 해서 그건 안 될 것 같아. 혹시 뭐 이상한 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글쎄 아니라니까. 근데 일도 별로 안 힘들고 나한테는 아주 딱이야. 아빠가 싱글벙글한 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뒤 아빠는 매일 아침 출근을 했는데요. 이상한 점이 있다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출근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니?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평생을 내가 해주는 아침밥 먹고 출근하던 사람이 밥을 안 먹고 그냥 간다잖아. 그건 아빠가 회사 가서 먹는다고 말했잖아. 그게 뭐가 이상해? 그니까 또 수상쩍다는 거야. 요즘 어떤 회사가 아침밥까지 주냔 말이야. 간혹 보면 그런 회사가 있긴 해. 거기다 아빠가 일찍 출근하잖아. 그럼 아침밥을 줄 수도 있지. 요즘 아빠 표정도 밝아지고 좋기만 하구만. 아빠가 다시 일해서 엄마도 좋잖아. 그러니까 괜한 의심하지 좀 마. 엄마에게 별일 아닌 듯 말하긴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아빠는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갔고 어느 날 엄마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내일 야유회 가는데 그 밑반찬 몇 개만 싸줘봐. 밑반찬?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무슨 밑반찬이 필요해? 글쎄 준비하라고 하면 그냥 준비 좀 해줘. 그 뭐냐? 깻잎김치랑 양파절임? 그것도 꼭 싸주고. 여보, 대체 무슨 회사인지 말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일자리 준다고 사기치는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래. 당신 혹시 그 회사에 돈 갖다 주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럼 무조건 사기니까 두 번 생각하지도 말고 바로 나와. 알았지? 사기는 뭔 놈의 사기야. 우리 사장님 신용은 내가 보증하는구만. 아빠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자 엄마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당신네 회사 사장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진짜 사기꾼들한테 걸려든 거 아니야? 내 친구 영자 남편이 형사잖아. 알아봐 달라고 할까? 형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사장님 신용은 내가 보증하니까 걱정하지 마. 매달 당신한테 월급 한 푼 안 쓰고 몽땅 가져다 주는데 뭐가 의심스럽다는 거야? 당신 말 한 번 잘했어. 그 월급만 해도 그래. 아니 요즘 세상에 월급을 자동이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현찰로 주는 회사가 어딨어? 명자 남편 말로는 이건 100% 사기꾼들 수법이래. 글쎄 우리 사장이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럼 대체 뭔 일을 하는지 말이나 해줘봐. 글쎄 회사 기밀이라니까 왜 자꾸 귀찮게 해? 그 밑반찬 해주기 싫으면 그냥 말던지. 아빠 표정이 전에 없이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더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방으로 들어가는 아빠 뒷모습을 보며 엄마가 걱정스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얘, 네 아빠 많이 이상하지 않니? 그러게, 회사 얘기만 나오면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요즘은 밥 먹으면 설거지도 해놓질 않나? 거기다 오늘 점심도 네 아빠가 차렸잖니. 너도 생각해봐. 지금껏 네 아빠가 살면서 설거지 한 번을 한 적이 없잖아. 라며 엄마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 회사에 취직을 한 뒤로 아빠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거든요. 우선 주말에는 아빠가 세탁기도 돌렸고 건조대에 빨래를 널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당연하다는 듯이 설거지도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청소기로 청소도 했고 하물며 주말 한 끼 정도는 엄마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랬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요. 하지만 아빠는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회사 이야기는
일체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생각에 잠긴 채 이런저런 추측을 하고 있던 제게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근데 무슨 회사가 월요일부터 야유회를 가고 전에는 주말에도 일한다면서 나가고 그랬잖아. 내가 볼 때 분명히 뭔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난 거야. 명자 남편 말로는 사기꾼들한테 제대로 걸리면 쫄딱 망하는 건 순식간이라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여자 문제? 그런 건 아니겠지? 뭐? 여자 문제? 엄마, 아빠 듣겠어. 조용히 좀 말해. 우리 회사 선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데 집에는 그렇게나 잘했다잖아.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이나 바람 피우는지 전혀 몰랐대. 그 선배 남편도 맞벌이 하면서도 집안일은 손도 안 댔었는데 어느 날부터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더래. 그래서 선배는 사람 됐다고 막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년 동안이나 바람을 피우고 있더래. 원래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잘못한 걸 감추려고 집에는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빠도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빠가 바람을 피울까? 그건 좀 아니다.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엄마가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뒤에도 아빠는 집안 살림도 잘 도왔고 정말 좋은 남편이 되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아빠가 달라진 모습에 약간 걱정을 하긴 했지만 엄마도 싫지는 않은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저녁 식사를 하고 역시나 아빠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빠 휴대폰이 울리는 듯 하더니 이내 큰 소리로 아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예, 사장님. 아닙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사장님은 사장님이시죠.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승진이요? 정말입니까? 그럼 저는 이제 대리가 되는 겁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월급은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요즘 사장님 덕분에 제가 더 살맛이 나는걸요. 라며 한참 동안 통화를 하다가 끊었는데요. 엄마가 아빠에게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뭐야, 당신 승진했어? 우리 사장님이 나 대리로 승진시켜준대. 아니, 무슨 회사가 승진 발표를 전화로 해? 거기다 승진하는데 월급은 안 올려줘도 된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게 사실 난 일자리 준 것만으로도 다 고맙거든. 지금 받는 월급도 많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야. 근데 무슨 회사가 1년도 안 돼서 승진을 시켜준대? 당신 진짜 뭐하고 다니는 거야? 글쎄 그냥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라며 아빠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제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딸, 네 아빠 많이 이상해 보이지? 아니 뭔 놈의 회사가 1년도 안 됐는데 대리로 승진을 시켜주고 그것도 전화로 승진을 시켜준대. 거기다 그 야유회 갔던 날은 낚시해서 잡았다고 생선도 가지고 왔잖니.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게 나도 좀 이상하긴 했어. 도저히 안 되겠어.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대체 뭘 어쩌려고 그래. 엄마가 말없이 숨을 골랐는데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엄마가 엄마 친구 명자 이모와 함께 아빠를 미행하기에 이르렀거든요. 집에 돌아온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내가 오늘 명자랑 같이 네 아빠를 미행해봤거든? 뭐? 아빠를 미행했다고?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이러다 사기당해서 전 재산 다 날려먹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미행은 진짜 선 넘은 거지. 그럼 명자 이모가 운전하고 따라간 거야? 그렇지. 명자 남편이 형사라 그런지 미행이 아주 타고났더라니까.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미행을 해봤더니 네 아빠가 경기도에 가게 어떤 주택으로 들어가더라 그 말이야. 뭐? 주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뜬금없이 아빠가 거길 뭐하러 들어가겠어?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분명히 네 아빠가 들어가는 거 명자랑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나오질 않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명자랑 내가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네 말대로 바람이 난 게 아닌가 싶다. 뭐? 바람? 설마. 그럼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집에 가서 뭐 하겠어? 어쩐지 뭐 승진을 했다고 하질 않나? 월급을 현찰로 받아오질 않나? 이상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엄마 얼굴은 세상이 무너진 듯한
그런 표정이었는데요. 그 모습에 걱정이 돼서 제가 급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닐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아빠 바람난 거면 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 참이야. 평생 한눈 한 번을 안 팔던 사람이 이게 웬일이라니. 엄마, 아직 확실한 거 아니니까 진정 좀 해. 라며 제가 엄마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도 엄마는 아빠를 미행했는데요.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엄마 표정이 더욱 이상하기만 했어요.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혹시 그 집에서 여자랑 나오기라도 한 거야? 내가 오빠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오빠한테 전화해야겠어. 그렇지 않아도 네 새언니 식당에 갈 참이니까 준비해. 지금 새언니 식당에 간다고? 가서 물어볼 게 있어. 뭔데 그래? 오늘 뭘 봤는데 그래? 너 내가 오늘 뭘 봤는지 알아?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명자랑 둘이 그 주택 앞에서 잠복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네 아빠가 누구랑 같이 나오더라 그 말이야. 진짜 여자랑 나왔단 말이야? 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아닌 듯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듯 손을 내줬다가는 다시 말했어요. 그 집에서 바깥 사돈이랑 같이 나오지 뭐니? 뭐? 사돈 어르신이랑? 잠깐만, 내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사돈 어르신이랑 아빠가 같이 나왔단 말이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사돈 어르신 댁이 어딘지 알고 있는데 두 분이 거기서 왜 같이 나와? 그니까 나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거지. 둘이서 낚싯대까지 들고 어디 가길래 몰래 따라붙었더니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하더라니까. 이게 대체 뭔 일인지 네 오빠랑 언니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나갈 채비해. 그럼 아빠는 아직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빨리 다녀와야 할 거 아니야. 라며 엄마가 제 손을 잡아 끌었고 잠시 후 새언니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손님이 많아 보이지 않았기에 엄마가 오빠 부부를 앉혀놓고 물었어요. 저기 니들 말이야. 니들 아버지 취직한 건 알고 있니? 아, 네. 아버님께 들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니들 아버지가 경기도 외곽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니? 그 집에 바깥사돈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단숨에 묻자 새언니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재차 추궁을 하자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말에 의하면 안사돈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신 뒤 바깥사돈 어르신이 우울증에 시달리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심리치료까지 받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고 계셨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을 보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다네요. 사실 경기도 외곽의 그 집은 새언니 할머님이 지내던 곳이었다는데요. 안사돈 어르신과 함께 지내던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모양으로 바깥 사돈 어르신이 당분간 그 집에서 지내고 계셨다네요. 어머님, 사실은 아버님께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네가? 그럼 아빠도 덜 외롭고 아버님도 활력을 찾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빠 집에 가서 살림도 하시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낚시도 같이 다니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도 잘 돌리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던 거구나. 네, 제가 몇 번 알려드렸더니 잘 하시던데요. 같이 말동무도 해드리고 낚시도 다니시고 그러시면서 아빠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럼 설마 사장님이란 존재가 너였던 거니? 그걸해서 월급을 받았던 거란 말이야? 아, 그게 아버님께서 굳이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하셔서 저도 좀 민망하긴 했어요. 아버님은 월급 안 받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협박을 좀 했던 거예요. 사실 아버님 퇴직하신 뒤로 생활비를 좀 보태드릴 생각이었는데 겸사겸사 잘 됐다 싶었거든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음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엄마가 원망 섞인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새언니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좀 그렇잖아요. 며느리한테 월급 받는다고 하면 아버님 체면이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근데 아버님 덕분에 아빠가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비밀을 알게 됐고 그날 아빠와 진지하게 대화를 했는데요. 아빠가 엄마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당신한테 말했으면 잘도 하라고 했겠다. 그러니 내가 말 안 한 것뿐이야. 근데 바깥 사돈이 아주 좋아져서
우리 이제 새로운 일도 구상 중에 있어. 뭐? 새로운 일이라니? 알고 봤더니 바깥사돈이랑 나랑 그렇게 잘 맞더라고. 그래서 며느리랑도 상의해봤는데 그 식당 분점 하나 내서 바깥사돈이랑 같이 해볼까 해. 분점? 그래. 이미 맛은 보장됐으니까 그냥 큰 돈 안 바라고 조그맣게 시작해서 둘이 시험시험 해볼까 해. 당신도 내가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싫어했잖아. 그거야 당신이 내내 소파에만 누워있으니까 그랬던 거지. 근데 바깥사돈한테 배운 게 아주 많아. 같이 지내는 동안 바깥사돈이 살림도 어찌나 많이 알려주던지 덕분에 당신도 참 좋아했잖아. 그나저나 당신은 날 뭘로 보고 미행까지 한 거야? 아니, 나는 당신이 바람이라도 난 줄 알았지. 바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 나이에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 아빠가 어이없다는 듯이 엄마를 노려봤습니다. 그 뒤 아빠와 사돈 어르신 두 분 다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얼마 뒤에는 정말로 작은 분정까지 냈는데요. 처음에는 쉬엄쉬엄 장사를 할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 바람에 엄마까지 일을 돕고 있답니다. 물론 저도 주말마다 카운터를 보느라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만 같아서 행복하기만 하답니다. 아빠와 사돈 어르신 두 분이 행복한 얼굴로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